안녕하세요. 도라이 구대영입니다. 오늘은 왜 유럽 구매 대행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쟁이 훨씬 적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시장을 보면 대부분의 셀러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압도적으로 중국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타오바오, 1688 이런 플랫폼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배송이 빠르고 상품 종류가 무궁무진합니다. 번역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중국 구매 대행하는 법 검색하면 영상이 수천 개 나옵니다. 강의도 넘쳐납니다. 심지어 자동화 툴까지 있어서 클릭 몇 번이면 상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완전한 레드오션입니다. 같은 무선 이어폰을 수천 명이 팔고 있습니다. 같은 휴대폰 케이스를 수만 명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품 사진, 똑같은 상세 페이지, 심지어 상품명까지 똑같습니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십니까? 중국에서 1,000원에 사온 제품을 한국에서 1,500원에 팔아야 합니다. 마진이 500원입니다. 여기서 배송비,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를 빼면 실제 남는 돈은 100원, 200원입니다. 100개를 팔아야 만원, 1000개를 팔아야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중국 구매 대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량 등록을 합니다. 하루에 수백 개, 수천 개씩 상품을 올립니다. 반자동 툴을 사용해서 기계적으로 찍어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중국 셀러들이 직접 한국에 진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미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직접 중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구매 대행을 거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쿠팡, 네이버에도 중국 셀러들이 직접 입점해 있습니다. 그러면 구매 대행 셀러들은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요? 가격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중국 셀러가 직접 하는 게 더 쌉니다. 배송 속도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중국 직배송이 더 빠릅니다. 결국 중국 구매 대행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제품은 품질 이슈도 많습니다. 사진과 실물이 다릅니다. 불량률이 높습니다. 고객들의 불만과 반품이 끊이지 않습니다. AS도 제대로 안 됩니다. 결국 셀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재권 문제입니다. 중국 제품의 상당수가 짝퉁이거나 디자인 도용입니다. 유명 브랜드를 그대로 베낀 제품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제품을 팔다가 지재권 침해로 걸리면 계정이 정지됩니다.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부터 중국 구매 대행 셀러들이 대량으로 계정 정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마크비전 같은 지재권 보호 업체들이 중국 제품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짝퉁 나이키, 가짜 샤넬, 디자인 도용 제품들이 일괄 삭제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 구매 대행은 어떨까요? 경쟁자가 현저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송비도 비쌉니다. 관세 문제도 까다롭습니다. 초기 자본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은 경쟁자가 적다는 뜻입니다. 경쟁자가 적으면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마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셀러는 프랑스 제품 구매 대행을 전문으로 합니다. 화장품, 액세서리, 생활용품 등을 파리에서 직접 구매해서 한국으로 보냅니다. 경쟁자가 거의 없습니다. 같은 상품을 파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높게 책정해도 잘 팔립니다. 마진율이 30%가 넘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으로 마진 5%를 남기기 위해 하루에 수백 개씩 상품을 올리는 것과 유럽 구매 대행으로 마진 30%를 편하게 가져가는 것?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중국 구매 대행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 셀러들의 직접 진출, 짝퉁 단속 강화, 가격 경쟁 심화, 이 모든 것이 중국 구매 대행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구매 대행은 다릅니다. 진입 장벽이 높아서 경쟁자가 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유럽 브랜드들이 한국에 직접 진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시장 규모가 작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물류 비용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품질도 확실히 다릅니다. 유럽 제품은 품질 관리가 엄격합니다. EU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통과해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실물이 다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불량률도 낮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높아서 재구매율도 높습니다. 지재권 문제에서도 훨씬 안전합니다. 유럽은 지재권 보호가 매우 엄격한 지역입니다. 짝퉁이나 디자인 도용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정품을 구매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리스크가 없습니다. 물론 유럽 구매 대행이 쉽지는 않습니다. 공부해야 할 것도 많고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있을 겁니다. 중국 구매 대행처럼 클릭 몇 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려움 때문에 경쟁자가 적고 경쟁자가 적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겁니다.
쉬운 길은 이미 수만 명이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 시장을 보세요. 10년 전에는 돈이 됐습니다. 5년 전에도 어느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포화됐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럽 구매 대행은 아직 초기 시장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도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면 유럽 구매 대행이 답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비브랜드의 보물창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 구매 대행이라고 하면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같은 명품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럽 시장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유럽의 진짜 보물은 알려지지 않은 비브랜드 상품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현지에서만 유통되는 수많은 로컬 브랜드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엄청난 기회입니다. 왜 비브랜드가 기회일까요? 간단합니다. 경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가져온 무선 이어폰을 팔면 수천 명과 경쟁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프랑스 로컬 브랜드 이어폰을 팔면 당신이 유일한 판매자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는 베자라는 운동화 브랜드가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유럽 현지에서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친환경 소재로 만들고 디자인도 세련되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한 셀러가 이 브랜드를 발굴해서 한국에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브랜드니까요. 하지만 몇 개월 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화 디자인 좋은데? 친환경이래. 유럽에서 대박이래. 이런 이야기들이 퍼졌습니다. 초기에 진입한 구매 대행업자는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었습니다. 마진율이 4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배자가 한국에 정식 진출하기 전까지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이것이 비브랜드의 힘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을 발굴해서 소개하면 당신이 그 시장의 독점자가 됩니다. 중국 제품과 비교해 볼까요? 중국에서 가져오는 제품들은 대부분 노브랜드입니다. 브랜드가 있어도 아무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중국산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품질을 의심받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만 승부해야 합니다. 싸게 팔아야 팔립니다. 하지만 유럽 비브랜드는 다릅니다. 유럽산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품질 보증입니다. 사람들은 유럽 제품이라고 하면 일단 신뢰합니다. 가격이 비싸도 그만한 가치가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에는 이런 비브랜드 제품들이 무궁무진합니다. 프랑스의 작은 화장품 브랜드, 이탈리아의 로컬 가죽 공방 제품, 독일의 수제 주방용품, 스페인의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포르투갈의 세라믹 제품, 네덜란드의 디자인 소품들,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가족 경영회사나 소규모 공방에서 만듭니다. 품질은 명품 못지않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디자인은 독특하지만 마케팅 예산이 없어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점점 더 개성 있는 제품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국산 제품보다 아무도 모르는 유럽 로컬 브랜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남들과 다른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브랜드의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브랜드는 지재권 문제에서도 훨씬 자유롭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는 마크비전 같은 업체가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이미지 하나 잘못 쓰면 바로 신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유럽의 작은 로컬 브랜드들은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습니다. 한국 시장에 관심도 없고 감시할 여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자기네 제품을 팔아주면 좋아합니다. 무료 마케팅이 되는 셈이니까요. 실제로 어떤 셀러들은 유럽 로컬 브랜드와 직접 연락해서 공식 파트너십을 맺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당신네 제품을 팔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제안하면 많은 브랜드들이 환영합니다. 심지어 할인된 가격에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한 구매 대행이 아니라 공식 수입 판매자가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안전하고 마진도 더 높아지고 안정적인 공급망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제품으로는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중국 공장과 파트너십을 맺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수백 개 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니까요. 독점성이 없습니다. 차별화가 안 됩니다. 또 다른 장점은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지금 뜨는 제품을 발굴해서 한국에 먼저 소개하면 당신이 트렌드 세터가 됩니다. 몇 개월 후 그 제품이 한국에서도 유행하면 당신은 이미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식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유럽에서는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이 큰 트렌드입니다. 재활용 소재로 만든 가방, 비건 가죽 제품, 제로 웨이스트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작은 브랜드들이고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지금 발굴해서 한국에 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2일 2년 후 한국에서도 이런 트렌드가 본격화되면 당신은 이미 그 시장의 선구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트렌드 선도가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트렌드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따라가는 곳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을 복제해서 싸게 만드는 것이 중국의 강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한 발 늦습니다. 비브랜드의 또 다른 장점은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브랜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서 특별할 게 없습니다. 중국 제품은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냥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일 뿐입니다. 하지만 유럽 비브랜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가방은 파리 몽마르트 언덕의 작은 공방에서 장인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듭니다. 100년 전통의 가죽 가공 기술을 사용하고 모든 제품에 시리얼 넘버가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들려주면 고객들은 단순히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기꺼이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합니다. 중국 제품으로 이런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중국 심천의 공장에서 대량 생산됩니다. 라고 말하면 누가 사고 싶어 할까요? 물론 비브랜드를 다루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품을 발굴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유럽 현지 시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좋은 제품을 찾아야 합니다. 품질을 검증해야 합니다.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려움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유럽은 비브랜드의 보물창고입니다. 아무도 발굴하지 않은 보석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한국에 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럽 구매 대행의 진짜 기회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유럽 구매 대행의 숨은 장점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부가가치세가 매우 높습니다. 프랑스는 20%, 이탈리아는 22%, 독일은 19%, 영국은 20%입니다. 하지만 관광객이나 EU 외 지역으로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이 VAT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텍스 리펀드 또는 텍스 프리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1000유로짜리 가방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중 약 167유로가 VAT입니다. 이 가방을 한국으로 가져가면서 공항에서 텍스 리펀드 절차를 밟으면 VAT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추가 수익입니다. 고객에게는 현지 가격 수수료를 받고 여기에 VAT 환급까지 받으면 마진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중국 구매 대행과 비교해 볼까요? 중국은 VAT 환급 시스템이 거의 없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사면 그 가격이 최종 가격입니다.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VAT 환급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매장에서 텍스 프리 서류를 받아야 하고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간도 걸립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스템화하면 상당한 추가 수익원이 됩니다. 실제로 전문적으로 유럽 구매 대행을 하는 분들은 이 VAT 환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어치를 구매한다면 VAT 환급액만 수백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추가 이익입니다. 유럽은 VAT가 높고 환급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이것을 활용하면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 구매 대행만의 독특한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볼까요? 한 달에 5천만 원어치를 구매한다고 가정합시다. VAT가 평균 20%라면 1000만 원이 VAT입니다. 이 중 75%를 환급받으면 750만 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추가 수익입니다. 중국 구매 대행으로 한 달에 5천만 원 매출을 올려서 마진 5%로 250만 원을 버는 것과 유럽 구매 대행으로 마진 30%의 VAT 환급까지 해서 2250만 원을 버는 것,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물론 유럽 구매 대행이 초기 자본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중국 제품은 1000원, 만원짜리도 많지만 유럽 제품은 최소 몇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마진도 높고 VAT 환급도 있어서 실제 수익성은 훨씬 좋습니다. 유럽 구매 대행은 블루 오션입니다. 중국 구매 대행은 완전한 레드 오션입니다. 수만 명이 똑같은 제품을 팔고 있고 마진은 거의 없고 중국 셀러들이 직접 진출하면서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구매 대행은 진입 장벽이 있어서 경쟁자가 적습니다. 합리적인 마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비브랜드의 보물 창고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로컬 브랜드와 제품들을 발굴해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시장의 독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재권 문제에서도 자유롭고 스토리텔링도 가능하고 트렌드를 선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제품으로는 불가능한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VAT 환급으로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높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서 마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에는 없는 유럽만의 장점입니다. 물론 유럽 구매 대행이 쉽지는 않습니다. 언어, 배송, 관세, VAT 환급 등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제품을 발굴하는 안목도 필요합니다. 초기 투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려움 때문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어렵지만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 시장은 이미 완전히 포화됐습니다. 수만 명이 똑같은 것을 팔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으로 마진은 바닥이고 지재권 단속으로 계정은 날아가고 중국 셀러 직진출로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유럽 구매 대행, 특히 비브랜드 발굴은 아직 블루오션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레드오션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것입니까? 아니면 블루오션을 개척할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